기아성 여의도 총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아성 서대문 총회가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여의도 총회와의 통합을 결의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위례 성복교회가 20일 새성전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선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주요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란 주제로 이틀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총회장에는 현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단독 입후보에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기아성의 강력한 성령운동을 기반으로 교단과 한국교회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한기총 한교회를 통합을 하고 한국교회가 진보 보수를 어우르는 한교총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끌었던 선출직 목사 부총회장에는 이태근 목사와 김명현 목사가 입후보에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총회장이 지명하는 임명직 부총회장에는 강영선, 신덕수, 김봉준, 최명우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또한 기아성 교단들의 통합을 위한 가칭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연합회를 결성해 대외 활동 등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 연합회를 만들어서 기아성이 지금 넷으로 갈라져 있는데 넷 갈라져 있는 기아성 전체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모든 대외 활동은 같이 하고 행정은 별도로 하다가 때가 되면 연금재단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입 회원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총회는 손실금을 최소화하고 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기아성 서대문 총회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원들은 기아성 여의도 총회와 통합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총회장으로 추대된 정동균 목사는 기아성 연합회를 구성해 절차대로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총회는 공금횡령과 카지노 출입으로 교단에 큰 무리를 일으킨 박성배 목사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교단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교단은 총회회관 매각대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또다시 분열됐습니다. 2년 새 3개 교단으로 나뉜 겁니다. 3개 교단 중 한 곳인 정동균 목사 측은 22일 기아성 서대문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분열의 상처를 싸매 새로운 도약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총회장으로 추대된 정동균 목사는 한 사람이 교단을 자주지할 수 없도록 헌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목회자들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교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제가 66차 총회장으로서 총회가 개교회 목회자들의 목회를 돕고 또 희망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헌법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헌법조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총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선거를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득표자 3명을 선임하고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뽑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아성 여의도 총회와의 통합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기아성 서대문과 여의도 총회는 향후 신임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기아성 연합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동수원 형제 컨퍼런스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는 주제로 동수원 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권준 목사는 기성교회도 변화돼서 부흥할 수 있다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권 목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교회 크기와 성도 숫자가 중요해진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수용 능력이 아니라 파송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도 한 명 한 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권 목사는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말고 성도 자신이 교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여기 모인 200명이 200개의 교회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수원교회와 시애틀 형제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지역 주민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위례 성복교회가 20일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입당 감사 예배엔 구티비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김인기 목사를 비롯해 한국기독교 영풍회 성권상 대표회장과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교회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태희 목사는 위례 성복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쉼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위례 성복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곽동근 목사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를 만들겠다며 성남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열방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위례 택지 개발지구에 세워진 위례 성복교회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엔 유치원과 키즈 수영장, 로뎀 카페 등의 시설이 설치돼 있어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위례 성복교회는 섬김과 사랑, 긍휼이란 하나님의 비전 아래 제자 양육과 세계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싱어송라이터 장필순 씨와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의 이야기인데요. 장필순 씨와 함춘호 씨는 오는 25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는 제19회 양화진 음악회에 출연합니다. 장필순 콘서트로 꾸며지는 이번 음악회에선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어느새 등 장필순 씨의 대표곡들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 그는 항상 내 안에 있네라는 CCM 프로젝트 음반을 발표한 바 있죠. 앨범 수록곡 대부분은 장필순 씨가 작사하고 함춘호 씨가 작곡과 연주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 곡은 장필순 씨와 함춘호 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했는데요. 오는 25일에 열리는 콘서트에서도 멋진 노래를 통해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에서 장록수 역으로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배우 이한희 씨가 마지막 촬영날 성경의 사복음서 필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한희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성경 필사본을 공개하며 기쁘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 힘의 원천이라며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한희 씨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06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한 달간 합숙 훈련을 할 때에도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모임에 참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군사가 되고 싶다는 게 이한희 씨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차승원과 가수 션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팬들과 함께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14일 YG와 유니세프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평화의 광장에서 워킹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인데요. 참가자들은 경기장과 공원 일대의 4km 코스를 완주하고 YG 소속 연예인들의 콘서트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YG는 참가비 전액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며 지구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의 세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전 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한국당은 선거 패배 후 당직자들에게 보너스 잔치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생각을 가진 정당을 쇄신하지 않고 다음 선거를 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16일에도 10년 집권으로 관료화된 당의 조직을 전투적인 야당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홍 전 지사는 끝으로 한국당은 대선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하며 사실상 선거를 포기했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당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이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내부 녹지를 국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학재 의원은 국회 담장은 국회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보이게 한다며 국회의원만의 공간이 아닌 국민의 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 건물에 담장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바른정당은 국회 담장을 허물더라도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직원들은 월급도 적고 복지 체계도 없고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에선 오래 일할 수 없다며 수년 내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 이모 씨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더 주거나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면 수익 구조가 개선돼야 하는데 대기업 중심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선진국 중소기업들처럼 장래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타파해 경제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연차 휴가를 다녀오면서 대통령의 휴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6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어 21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21일 연차를 모두 사용하긴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1년 동안 사용한 휴가는 4.1일에 불과합니다. 또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 정해진 휴가를 가지 못했다 해도 보상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연차 휴가를 떠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연차 날짜를 통보하고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한 유명 편의점 김밥에서 사람 어금니 2개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조사가 검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A씨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산 2,000원짜리 불고기 김밥에서 사람의 이로 추정되는 어금니 2개가 나왔습니다. A씨는 어금니를 발견하자마자 해당 편의점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흘 뒤에 조사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재조사의 말을 믿고 발길을 돌렸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확인 결과 제조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14개 대학생 모임이 전도 거부 카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내에서 전도하는 이들에게 해당 카드를 보이면서 전도 거부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전도는 종교의 자유인데 지나치단 반응과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만들겠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발달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인 봄 프로젝트에 참여할 신진 작가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미술교육과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실천신학연구소가 개소했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목회교육연구원이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연구소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손인웅 총장은 바른 실천신학을 세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목회와 한국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구호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1대1 결연아동 만남을 위한 토닥토닥 여행 케냐행을 진행합니다. 사랑밭 결연아동 후원자 또는 1대1 결연을 맺고자 하는 신규 후원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4박 8일간 교육 및 문화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